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2020년 1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그죠? 주물 사업장에서 습구 온도를 측정한 결과 자연 습구 온도가 40도, 흑구 온도 42도, 건고 온도가 41도로 확인되었다면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옥 외인데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다. 태양이 없으니까 뭐는 빠진다? 건고 온도 빠진다. 그죠? 이거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 광선이 없는 내리쬐지 않는 옥외나 옥내는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죠. 0.7 곱하기 40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입니다. 0.3 곱하기 42 계산하시면 40.6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비중격 천공. 이렇게 코뼈에 구멍이 나거나 비강암, 코에 암을 유발하거나 뭐였죠? 코 흘리는 크롬 그랬죠. 그죠? 그래서 3번 크롬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43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실기까지도, 별표 하나 정도 붙여볼까요? 염료나 합성 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저농도로 장기간 폭로 시에 혈액장애나 간장장애를 일으키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까지 발병되는 것. 대표적으로 이렇게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은 벤젠의 중독 증세였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4번.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작업 공정 개선 대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생산 공정을 자동화나 무인화하면 좋겠죠.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식화하는 거 좋습니다. 작업장 바닥을 물 세척이 가능하게 하면 좋고요. 분진에 의한 폭발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분진도 폭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연성 분진은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폭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다. 그죠? 틀린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공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아크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거는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어떤 물질로 전환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알 수는 없죠. 자,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데서 아크 용접을 하면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포스겐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포스겐이다. 요 문제 자체 답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인공 조명을 선정 설치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인공 조명은 폭발이나 발화성이 없을 것 좋죠, 그죠? 균등한 조도를 유지할 것 좋습니다. 유해가스를 발생하지 않을 것 좋죠. 광원은 우하방의 위치. 광원이 밑에 가면 밑에서 위로 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좌상방에 위치한 게 좋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전신 진동의 주파수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전신 진동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는 대략 2에서 100이고 국소 진동은 8에서 150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은요. 실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음에 대한 차음을 위해 사용하는 귀덮개와 기마개를 비교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귀덮개는 귀 외부에 하는 거잖아요. 귀덮개는 한 가지 크기로 여러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다. 맞죠? 그죠? 귀덮개는 고온 다습한 작업장에서는 착용하기 어렵죠. 더우니까요. 귀덮개는 기마개보다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가 쉽죠. 밖으로 보여서. 귀덮개는 귀마개보다 개인차가 작다라고 해야죠. 그죠? 귀덮개는 누구나 착용이 쉬운데요. 귀마개는 제대로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49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유해 물질의 농도 표시를 할 때 ppm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거. 표시 단위 되게 자주 나오죠, 그죠? 자, 가스나 증기나 분진이나 듐이나 미스트의 농도는 ppm이나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 퍼 미터 삼승으로 표시하죠. 그럼 여기서 아는 거는요, 1번의 성면이죠. 성면은 개 퍼 센티미터 삼승이 단위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50번 문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관리 대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서 작업을 지휘합니다. 환기는 극기량보다 배기량이 많도록 한다. 극기보다, 그러니까 공기를 들여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산소는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극기량이 배기량보다 대략 10% 정도 많은 게 좋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산소 농도가 18% 이상 되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전에 폭발성 가스 농도는 폭발 한 개의 10% 이하가 되는 게 좋다. 그죠?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1번 자주 나옵니다. 고압 환경의 영향 중 2차적인 가압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마취 작용하죠. 산소는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 일으키죠.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독성과 질소 마취 작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죠? 아닌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고압 환경에서 나타나는 질소의 마취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공기 중의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마취 작용 나타냅니다. 작업력 저하, 기본 변화 정도를 달리하는 다행증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는 고압 환경의 화학적 장애다. 요 세 가지 맞죠, 그죠? 질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는 지방에 대한 용해도보다 5배 높다 했는데요. 질소는 물보다 지방의 5배 더 많이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죠.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발생원 대책으로 원재료를 대체 또는 대치, 변경한다. 그죠?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아조염료를 합성할 때 벤지딘을 디클로로벤지딘으로 교체한다. 맞다. 그죠? 성냥을 제조할 때 백린을 정린으로 교체한다. 이것도 좋죠? 샌드블라스팅에서 모래를 철구슬로 교체합니다. 자, 야광식의 자판을 인을 라듐으로가 아니라 라듐을 인으로 교체한다 해야죠. 이것만 틀리고 나머지 맞다.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방독 마스크 흡수제 재질로 적당하지 않은 것. 방독 마스크 흡수제는요, 실리카겔, 소다라임, 카본 요거 다 해당되죠. 아닌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도 조금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나와서 아신다면 더 좋습니다.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능력이 사염화탄소 0.4%에 대해서 표준 유효 시간이 100분이다. 자, 방독 마스크 흡수제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염화탄소 4% 농도에서 시험을 했더니 사용 시간이 100분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실험을 했는 거죠. 시험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현재 이 작업장의 사염화탄소 농도가 0.15%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죠? 시험했을 때 농도는 0.4%지만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든 작업장의 농도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15%에서 쓴다면 이것보다는 좀 더 오래 쓰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시간 또는 파과 시간, 사용할 수 없는 시간, 그죠? 성능이 파괴되는 파과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자, 밑에는 작업장의 농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0.15%가 되겠죠? 위에는 시험했는 농도 곱하기 시험했을 때의 유효 시간 해주시면 돼요. 시험했는 건 0.4%에서 100분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계산하면 266.67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요거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파란색 별표 한번 할게요. 그렇다고 완전히 삼각형 할 만큼 완전 필요 없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가로, 세로, 높이 15, 25, 3m인 작업장에서 음의 장량 시간을 측정했더니 0.238초가 나왔습니다. 잔양 시간이 주어졌죠. 근데 작업장의 총 흡음력을 30% 증가시키면 이때 잔양 시간은 몇 초 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잔양 시간 T는요, T는,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A분의, 다시 말하면, 예, A는 뭐냐면, 실내의 총 흡음력분의 0.161V, V가 뭐냐면, 작업장 최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 총 흡음력, 현재는요, 잔양 시간이 주어졌고, 최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주어진 값 두 개를 가지고 흡음력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으니까요. T 곱하기 A는 0.161V죠. 우리는 지금 뭐를 계산하냐면, 예, 잔양 시간이 나왔으니까 흡음력 A는이라고 하면 T분의 0.161V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잔양 시간이 0.238초다. 그죠? 분의 0.161 곱하기 최적은 얼마냐면요. 15, 25, 3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25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구하니까요. 총 흡음력이 761.034빈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이 흡음력을 30% 증가시킬 때 잔양 시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T는 뭐였습니까? A분의, 요게 흡음력이었잖아요. 계산한 게 761.03인데요. 여기다 30%를 증가시키겠다. 그냥 증가를 안 하면 1인 거잖아요. 30%니까 0.3% 증가하니까 1.03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1.03이 아니라 30%니까 1.3이 되는 거죠. 그죠? 0.3%니까. 그죠? 분의, 예, 위에는 똑같죠? 0.161 곱하기 V니까요. 15 곱하기 25 곱하기 3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두 번째 잔양 시간은 0.183초가 나왔습니다. 간혹 실기에 나오는데 근데 뭐 자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아직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방독 마스크, 방독 물질별,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 연결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산업안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나왔죠. 그죠? 암모니아는 녹색이에요. 암기하실 때 암독, 그죠? 아황산가스는 노란색, 황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황산은 황색, 그죠? 아황산은 황색, 노란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할로겐, 하나화가 들어가는 건 회색이다. 하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시아나, 황화, 할로겐, 회색입니다. 유기화학 물용은 갈색이다. 유갈, 그죠? 그래서 압록, 황황, 하회, 유갈 이렇게 암기했고요. 복합용은 두 개 가스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스를 2층으로 분리해서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밑에가 녹색이다, 그죠? 암모니아용이죠. 위에가 갈색이다, 그죠? 유기화합물용이다. 이렇게 2층 분리합니다. 겸용은 요거는 뭐냐면 방진 마스크 기능에다가 플러스 방독 마스크 기능이 있는 게 겸용인데요. 백색과 가스를 2층 분리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백색, 흰색이 있다, 그죠? 백색일 때 요거는 방진 마스크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색이면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 녹색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아황산 노란색 맞죠? 회색이었죠. 하회였잖아요, 그죠? 유갈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리방사선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전리방사선 또는 이온화 방사선은 전자기 방사선, X선, 감마선이 있었고요. 입자 방사선에 알파, 베타 중성자가 있었죠. 그죠?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차음평가수 NRR이 27인 귀마개를 착용했습니다. 차음 효과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차음 효과는 NRR-7에다가 곱하기 0.5 하면 되죠. 그래서 27-7 곱하기 0.5 하니까 10dB이 답이 되겠습니다. 60번은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다음 작업 중에서 적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보석 세공, 초자 제조, 수산 양식, X선 촬영. 여기서 적외선 노출은 초자 제조죠, 그죠? 제강이나 용접이나 야금, 초자 제조 공정, 레이저, 가열 램프 작업 등에서 적외선 노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 환기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환기 장치에서 광경이 350mm다. 그죠? 직경 주어졌습니다. 자, 풍량이 주어졌네요. 그죠? Q가 100m의 삼승 per minute 표준 공기를 송풍할 때 평균 풍속 미터 per sec V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대표적으로요, Q하고 V의 관계는 Q는 A 곱하기 V인데 지금처럼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다, 그죠? 송풍량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 미니트와 초가 다르니까요. 환산하기 위하여 60을 곱하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V는 하면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겠죠? A분의 Q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60 곱하기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지금 350mm니까요. 0.35m의 제곱분의 Q다, 그죠? Q는 100이다, 그죠? 이렇게 바로 대입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A를 계산해서 대입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62번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A 사업장에서 적용 중인 후드에 유입 개수 CE가 주어졌네요. 자, 유입 손실 개수는 했습니다. 유입 개수, 손실 개수 또는 압력 손실 개수 FH는 CE의 제곱분의 1-1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0.8의 제곱분의 1-1 계산하시면 0.5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어 속도를 결정하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제어 속도 뭐였는지 생각할게요.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오염물질을 후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속도였거든요. 자, 후드에서 오염원까지 거리, 그죠? 해당되겠죠, 그죠? 오염물질의 종류, 확산이 되는지 상태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후드의 모양, 작업장 내 방해 기류가 있는지 해당됩니다. 그죠? 온도와 습도에는 큰 영향 받지 않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갈게요.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주 출제 안 되었습니다. 실내의 중량 절대 습도가 80kg이고 외부의 중량 절대 습도가 60kg, 실내의 수증기가 시간당 3kg씩 발생한다. 3kg/h다라는 뜻이죠. 수분 제거를 위하여 중량 단위로 필요한 환기량 미터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미니트로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공기 비중량 1.2다 라고 줬습니다. 자, 이때 수증기가 발생될 때 환기량 Q는 하시고요. 1.2 곱하기 델타 G가 뭐냐면 절대 습도의 차가 되겠습니다. 자, 습도의 차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80-60 하시면 됩니다. 그죠? 분해. W가 뭐냐면 수증기 부하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3kg/h로 발생된다라고 했죠.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12.5고요. 현재는 이게 킬로그램 퍼 아워이기 때문에 미터의 3승 퍼 아워가 되겠죠. 문제에서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나누기 60 해주시면 답은 0.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송풍기의 정합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 간혹 실기까지도 나옵니다. 송풍기의 효율은 터보형이 제일 우수하죠. 그 다음에 평판형 또는 방사형, 다익 송풍기 순서였습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6번, 예, 그죠? 중요하죠. 그죠? 자, 요거는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붙여야 되는 문제인데, 자, 파란색 별표 1개 붙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죠? 플랜지가 붙은 슬롯 후드가 있습니다. 제어 거리가 30cm고 제어 속도가 1m/s라고 했고요. 제어 거리 x고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슬롯의 길이 L이 주어졌습니다. 10cm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플랜지가 붙은 슬롯형 후드인데요. 여기서 요거 때문에 제가 파란색 별표했습니다.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는 건 2분의 1 원주하고 똑같죠. 이때 형상 계수는요. 2.8이 쓰일 때도 있고 ACGIH 기준으로는 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꼭 2.6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또 필기 기출을 보면 2.8도 사용됩니다. 전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CGIH 기준은 3.7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5.0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침도 ACGIH를 따라가서 전원주는 3.7이고 플랜지를 부착했거나 2분의 1 원주는 2.6이에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일 때는 5.0이나 2.8을 사용했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는 계산을 해보시면 ACGIH 기준 형상 계수를 2.6으로 줬을 때가 지금 현재 정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2.6으로 다 바꾸고 보니 또 어떤 문제는 또 2.8로 5.0으로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지침이 ACGIH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7과 2.6을 보편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6이 정답의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롯형 후드에서요. Q는 60, 그죠? 요 60을 곱할지 말지는 단위 보셔야 됩니다. 제어 속도 단위가 세크인데 풍량의 단위가 미니트일 때는 60 곱해줍니다. 그죠? 60 곱하기 C죠. C가 형상 개수인데요. 플랜지가 부착되었거나 2분의 1 원주일 때 2.6이다. 그죠? 그 다음에 L입니다. 슬롯의 길이죠. 10cm는 0.1m가 되겠습니다. 제어 속도가 1m/s다라고 했습니다. X죠. 떨어진 제어 거리가 30cm니까요. 0.3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공식만 아시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6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필기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압, 정압, 속도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속도압과 정압, 그죠? VP 플러스 SP가 전압이다, TP이다. 맞죠? 그죠? 속도압은 공기가 정지할 때 항상 발생한다. 틀렸죠? 그죠? 속도압은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 발생하는 압력이죠. 정압은 사방으로 동일하게 미치는 압력으로 공기를 압축이나 팽창시키고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압력이다. 맞습니다. 속도압이란 정지 상태 공기를 일정한 속도로 흐르도록 가속화시키는 데 필요한 압력이며 공기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설명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거 좀 혼돈되시죠? 그죠? 외부식 후드의 흡인 기능, 불량,
외부식 후드에서 이렇게 외부식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하는 기능이 불량된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냈습니다. 자, 송풍기의 용량이 부족. 팬이 바람을 세게 안 불어주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제어 속도가 필요 속도보다 크다. 이거는 확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속도보다 제어 속도가 작을 때가 흡인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후드 입구에 심한 난기류. 이렇게 바람이 한 방향 가야 되는데 선풍기 불어서 이런 방향의 바람이 있다면 흡인이 불량하게 되겠죠. 송풍관과 덕트 연결부에 공기 누설이 있을 때 아무래도 누설이 되어버리면 흡인이 불량하게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은 입자적 물질의 원심력을 집진 장치에 주로 이용하는 공기청정기. 그죠? 이 원심력 집진 장치 사이클론은 가끔씩 실기에도 출제가 됩니다. 원심력을 이용한 거 답은 3번의 사이클론이 답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네, 자주 나오죠. 그죠? 전체 환기시설의 설치 전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을 때, 오염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을 때, 오염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는 전체 환기다. 그죠? 동일 작업 장소에서 배출원이 한 곳에 집중될 때는 국소 환기하면 되죠. 배출원이 이동할 때 전체 환기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기압 0도시죠. 이거 첫 번째 압력이고 첫 번째 온도입니다. 그죠? 공기의 비중량이 1.293kg/m의 상승. 다시 말하면 미터 상승이 부피니까요. 요거는 부피 분의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동일 기압이니까요. 뭐 기압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고 나중 온도 T2가 23일 때 공기 비중량 얼마입니까? 자, 온도에 대한 보정을 하라라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 부피에 대한 보정은, 부피는 뭐죠? 나중 온도 어디로 갔죠? 나중 온도가 위로 갔고, 처음 온도는 어디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근데 요거는 부피 분의 1이니까 이게 반대되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73 플러스 T1이 되겠죠. 273 플러스 T2가 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온도 T1은 0도시고요. 나중 온도 23도시고, 자, 이때 첫 번째 온도에서 비중량이 1.293 곱하기 해서 273 플러스 T2다. 그죠? 23분의 273 플러스 T1,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요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의 입구와 출구의 정압이 동시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때 국소배기 장치의 이상이 생긴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입구와 출구에서 정압이 동시에 감소가 되었다는 건 압력이 적다라는 건 송풍기의 능력이 적거나 공기를 불어주는 능력이 적거나 송풍기와 덕트 연결 부위가 풀려서 압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공기가 새어나가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송풍관 내에서 기류의 압력 손실 원인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 했습니다. 이제 기류에서 압력 손실이 생겼는 건 송풍관의 직경, 송풍관 형상, 그 다음에 기체의 속도 이런 거 영향을 주지만 분진이 크다고 압력 손실 생기고 작다고 안 생기고 요거는 조금 거리 멀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4번. 후드를 선정 및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정을 많이 포위하는 게 좋죠. 그죠? 가급적 후드를 배출 오염원에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좋죠. 공정에서 발생이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은 최소로 발생되는 양에다가 이 송풍량을 맞춰버리면 다 그죠? 오염물질이 많을 때는 이거를 흡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요.
공정에서 발생이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를 시키고 설계하는 게 좋지만 이 절대량은 최소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틀렸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푸시풀형 환기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이렇게 넓은 도금조나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푸시풀형, 그죠? 그래서 한쪽은 밀어주고 한쪽은 끌어당기는 형태의 환기장치죠.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국소 배기 장치보다 동력비가 많이 든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푸시풀형은 포집 효율을 증가시키면서 필요 유량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소 배기보다는 동력비가 적게 들어간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공기를 불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기를 끌어당기는 장치다. 맞습니다. 공정상 포착 거리가 길어서 단지 공기를 제어하는 일반적인 후드로는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6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자동차 공업사에서 톨루엔이 분당 8g 증발합니다. 8g/min다 라고 나왔다. 그죠? 톨루엔의 분자량 92, 노출 기준은 50ppm입니다. 톨루엔의 공기 중 농도를 노출 기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할 때 공급해 주어야 할 전체 환기량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라 했고요. 여유계수 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LV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의 공식, 그죠? 또 떠올려 보셔야죠. 옆에 한번 적어 보세요. Q는 뭐였죠? 분자량 곱하기 TLV죠, 그죠? 지금처럼 몇 도시 몇 기압이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산업 환기의 표준 상태 21도시 1기압이죠. 기체 1몰의 부피 24.1이죠. 발생되는 kg/h를 넣어주시고요. 여유계수 K하고 TLV가 ppm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6승에서 ppm 없애준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대입할게요. 분자량 얼마입니까? 92 곱하기 ppm은 50ppm이죠. 그죠? TLV는 24.1 곱하기 자, kg/h를 넣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8g/minute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당이라고 해놨다,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바꿔줄게요. 예, 8g은 1000분의 8kg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kg/h인데 여기 끝에서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kg/minute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kg/minute로 바꿨고요. 여유계수 5고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하면 자, 지금 대입했는 값이 kg/minute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값도 미터 3승 per minute가 되겠죠. 계산하면 209.5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장의 크기가 12 곱하기 22 곱하기 45인 곳에서 톨루엔의 농도가 400이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처음 농도라고 할까요? C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 작업장으로 600m의 삼승 per minute. 이거 이제 Q가 주어졌잖아요.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면 톨루엔 농도를 100ppm까지 낮추겠다. 두 번째 농도 C2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 필요한 환기 시간은 얼마인가? T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유해 물질을 나중 농도로 낮추기 위한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죠? T는 해서요. 마이너스 Q분의 V 작업장의 최적이었죠. 곱하기 LN이었습니다. 그죠? C1분의 C2 공식이었죠.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하시고요. 현재는 Q가 600m의 삼승 per minute다 했으니까 600분의 작업장의 최적이죠. 12 곱하기 22 곱하기 45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곱하기 LN은 계산기의 LN 버튼 누르시면 되죠. C1이 얼마였는가 하면 400이었고요. 나중 농도는 100으로 낮추겠다. 이거 계산하시면 27.45 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 단위가 미터 3승 per minute니까 계산한 값도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경이 2 마이크로미터. 그저 꼭 단위 확인하십시오 했습니다. 비중이 6.6인 산화철 듐의 침강속도. 단위가요. 침강속도 우리 단위 뭐였죠? 센티미터 퍼 세크다. 요거 그죠? 적어놓고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프만에 의한 침강속도 공식이죠. V는 0.003 곱하기 로 D의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0.003 곱하기 비중은 6.6이고요. 직경은 마이크로미터 그대로 대비해야죠. 그죠? 2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은 0.08이고 센티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에도 한 번씩 출제됩니다. 국소 배기 설비 점검 시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로 볼 수 없는 것 됐습니다. 자, 국소 배기 장치 필수 장비 다시 한번 볼게요. 발연관 또는 연기 발생기, 영어로는 스모크 테스터였다, 그죠?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나 초자 온도계, 줄자, 열선 풍속계, 요거는 선택 장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건 3번의 테스트 해머는 필요 없죠. 자, 마지막 80번. 요거는 실기까지 요것도 뭐 중요할 수 있다, 그죠? 송풍기 상사 법칙에서 빨간색 별표입니다. 네, 회전수와 송풍량, 소요동력, 정압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Q2분의 Q1은 N1분의 N2의 뭐다? 1승이다 해야죠. 틀렸다, 그죠? Q2분의 Q1은 이것도 잘못되었네요. 자, 그러면 P2분의 P1은 N1분의 N, P2분의 P1분의 P2는 N1분의 N2의 뭐다? P1분의 P2는 N1분의 N2의 제곱이다.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가 P2분의 P1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반대로 해서 N2분의 N1의 제곱이다. 이게 맞겠죠? 그죠?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